네, 안녕하십니까. 장기용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미 추석 연휴 지나서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연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오늘은 또 좀 약간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와봤는데 KB 부동산 신탁에 대해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KB 부동산 신탁 관계자분들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타이틀은 뭐냐면은 KB 부동산 신탁 업계의 약간 미운오리가 되는가 라는 타이틀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믿고 맡겼건만 KB 신탁 주목구구식 위탁의 내부 거래 의혹까지 라는 기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목동 14단지의 KB 부동산 신탁이 신탁 방식 정비 사업 대행자로서 지정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이제 등록까지 이제 마친 상황입니다. 조금 지난 이슈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깔끔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조금 소란이 좀 있었어요.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동의서를 받을 때 이제 우리 원래 종이로 받잖아요. 종이로 받는데 이 전자동의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동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12월인데요. 저희 다른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특례 업체에 한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 이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전자동의 업체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 한 5천만 원 미만의 용역비로 이 전자동의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 14단지는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우리 PD님? 당연히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니까 제가 여쭤봤겠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9억 원대에 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그런 의혹을 다루고 있는데, 뭐 지금 KB 부동산 신탁이나 해당 업체나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정작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더니 그 경쟁 업체들한테 요 10억이니까 금액이 크니까 단순히 그냥 10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 견적서를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비교 견적서가 뭐냐면은 내가 이 견적을 내는데 비교가 될 만한 다른 타업체의 가격을 받아봐서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걸 말하는데, 비교 견적을 지금 3개의 특례 업체 중에 한 군데 빼고 나머지 2개 업체에 요청을 했는데 두 군데 다 10억 원대, 11억 원대의 비교 견적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억 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타당한 좀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 좀 용역이 뻥튀기가 지금 되는 상황이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용역을 수주한 업체를 봤더니 투자를 받았어요. 외부에 투자를 받아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요 투자 중 하나가 KB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KB 인베스트먼트였다. 그러니까 KB 부동산 신탁이랑은 형제 회사가 되는 거죠. 형제 회사에 일감을 주면서 용역비를 몇 억대에 용역을 줬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업체가 그 작년 매출이 20억이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9억, 10억의 매출이 갑자기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매출이 뻥튀게 되죠. 기업 가치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벤처 캐피탈 시장에 교란을 줄 수가 있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KB 부동산 신탁이나 그다음에 이 업체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 문제는 원래 우리가 조합 방식이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 추진 방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신탁 방식을 추가를 하고 했던 이유는 자금을 좀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고, 신탁에서 자금을 관리를 하면서 가격을 오히려 조합 방식보다 좀 더 절감하는 그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탁을 도입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용역비를 조합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깜깜이로 선정을 해서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신탁 방식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KB 부동산 신탁이 사고를 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의도 한양 들어보셨죠? 영등포구에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죠. 무슨 해프닝이고 하니까 포스코랑 현대건설이 이제 붙게 돼서 지금 현대건설 선정됐는데, 처음에 이제 공고를 해서 한참 막 경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절차를 누락을 한 거예요. 이 절차를 끝내고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시공사 공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발생한 거죠. 근데 신탁이 원래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조합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실수 없이 빠르게 저렴한 가격에 추진한다, 이렇게 내세웠잖아요. 근데 조합도 안 하는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뭐야, 이 신탁 이거 전문성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탁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건축 사업에 대한 경험은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건축 사업만 하는 사업이 아니죠. 도시 계획이 붙어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분야가 붙어 있습니다. 이 도시 계획 분야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데 거기서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하고 잘 준비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프로는 변명하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조합원 실수해도 뭐 잘 몰랐으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신탁이나 이런 전문 프로들이 실수를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KB부동산 신탁만의 문제는 아닌데, KB부동산 신탁이 또 1,000억 원대 지금 뭐 손해를 떠안으면서 적자를 기록을 했죠. KB부동산 신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에서 그 책임 준공형 관리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그냥 그 사업 관리만 맞는 방식에서 내가 책임지고 준공할 테니까 돈을 좀 더 저리에 빌려줘라, 그렇게 신탁이 좀 중간에 보증을 서는 형태의 제도가 만들어져가지고 부동산 폭등기 때 많이 했었었는데, 이 부동산 조정기구니까 지방이 미분양 나고 지방건설사들이 도산하고 그러면서 그 빚을 신탁사들이 떠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부분 신탁들이 여기서 많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KB 부동산 신탁은 뭐 우리나라 KB국민은행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런 큰 금융지주 회사인데도 이게 너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또 공격적으로 하다가 또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신탁이 진짜 안전한 거 맞아? 신탁은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하고 돈 빌릴 필요 없이 신탁에서 초기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약간 서로의 믿음이란 게 있는데, 그 믿음을 조금 깨트리는 빌런 역할을 KB부동산 신탁이 좀 앞장섰던 거 아닌가. KB부동산 신탁 뭐 저도 관계자분들 아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KB부동산 신탁이 부동산 신탁 회사들 중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로 제일 먼저 등록한 업체고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실수를 하는 거는 이 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해서 다음엔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기자로서 또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로서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